자, 기계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요, 이 단순한 단어들을 숫자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똑똑한 AI가 되기까지의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미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초기 아이디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AI가 문맥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그 혁명적인 도약에 대해 알아보고 모델을 어마어마하게 키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큰 식재는 늘 이거였어요. 컴퓨터는 0과 1, 그러니까 숫자밖에 모르는데 우리 사람들은 엄청 미묘하고 상황에 따라 뜻이 막 바뀌는 그런 언어를 쓰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의 세계를 저 데이터의 세계로 어떻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초창기 모델들도 글자 속에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장소 이름 같은 걸 콕 집어내는 그런 개체명 인식 같은 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단어들 사이의 어떤 진짜 관계,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냥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의미까지 고스란히 담아서 숫자로 바꾸는 것, 바로 그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돌파구가 나옵니다. 단어를 그냥 1은 사과, 2는 바나나 이렇게 암호처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어가 가진 그 의미 자체를 마치 지도 위의 좌표처럼 여러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기술을 바로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언어를 위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 위에서 왕이랑 여왕처럼 비슷한 단어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뭔가 정보를 효율적인 표현, 그러니까 핵심만 딱 뽑아서 압축하는 아이디어, 이거 단어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념을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요, 아주 똑똑한 요약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긴 글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핵심만 딱 담아서 아주 짧은 문장, 이걸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요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반대로 그 짧은 요약문만 보고 원래 글을 얼마나 똑같이 복원해내는지 이걸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코더라는 녀석이 정보를 아주 핵심만 남기고 꽉 압축하고 디코더라는 녀석이 그걸 다시 원래대로 쫙 펼쳐내는 딱 이 두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냥 있던 걸 복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하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서 일반 오토인코더 AE랑 변이형 오토인코더 VAE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의 일반 오토인코더는 완벽한 복사기에 가까워요. 정보를 압축했다가 다시 똑같이 복원하는 데 집중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VA는 좀 다릅니다. 이건 창작의 목표예요. 데이터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스타일 같은 걸 학습해서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되게 그럴듯해요. 한마디로 복제냐 창작이냐,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십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게 그냥 단어만 쭉 늘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이 전부죠. 말이라는 단어도 타는 말인지 하는 말인지는 문장을 봐야 아는 것처럼요. 초기 모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 저기 따뜻한 창가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던 그 고양이가 드디어 기지개를 켰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저 멀리 앞에 있는 고양이랑 맨 뒤에 있는 기지개를 켰다를 연결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 사이가 너무 머니까 당시 기술로는 문장 끝으로 갈수록 앞의 내용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비유하자면 AI한테 형광펜을 딱 쥐어준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들에 네가 직접 밑줄 쳐봐. 이렇게요. 그러면 AI가 스스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서 거기에 주목, 즉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 단어들이 문장 맨 앞이랑 맨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찾아냅니다. 바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그 유명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대단한 이유는요. 기존 모델처럼 문장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랑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중요도를 동시에 계산해버려요. AI가 언어를 보는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두 명의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바로 버트와 GPT죠. 이 둘은 같은 기술을 쓰지만 가는 길이 좀 달라요. 버트는 독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장 전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샅샅이 읽고 그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나 문장 분석에 아주 강력하죠. 반면에 GPT는 창작의 마법사입니다.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 이걸 계속 예측하면서 막힘없이 새로운 글을 술술 써내려가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한쪽은 깊은 이해, 다른 한쪽은 놀라운 생성.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트랜스포머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을 교과서 삼아서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서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말로는 초거대 AI 모델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건요, 예전 모델처럼 딱 한 가지 문제만 푸는 계산기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어떤 도구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맞는 공작기계 같은 겁니다. 일단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로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과 언어의 원리를 싹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특정 작업이든 그에 맞춰서 조금만 바꿔주면 뭐든지 해내는 거죠. 이 모델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세상의 기본 원리를 깨우치고요. 이걸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맞게 살짝만 미세 조정해주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창발성이라는 특징이에요. 뭐냐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를 막 쓰기 시작하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고 심지어 복잡한 추론까지 해내는 거예요. 마치 배우지도 않은 능력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규모라고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GPT-3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무려 1750억 개나 돼요. 1750억!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바로 이 모델들이 그렇게 뭐든지 잘하는 그 다재다능함의 비밀 열쇠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 거대하고 똑똑한 AI 모델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네요. 그리고 이 발전 속도는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한쪽에서는 모델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SLM,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들은 덩치는 작지만 아주 효율적이라서 특정 작업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서도 바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무조건 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가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미래의 진짜 핵심은 어떤 문제에는 저 거대한 만능 AI를 쓰고 또 어떤 문제에는 이 작고 빠른 전문가 AI를 쓸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